안녕하십니까. 김용환의 영어교실. 오늘은 대치동 핵심 어법 파이널, 그 챕터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수의 일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파일은 선생님이 김용환의 영어교실 네이버 카페에다가 교재 자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인쇄를 해서 카페 가면 있을 겁니다. 가서 인쇄를 해서 자, 챕터 1에 일단은 순서를 보시면은요, 챕터 1의 첫 번째가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오늘 이것을 강의할 예정인데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대부분 형용사절 수식어구와 동격절 또는 동격어구, 요게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의 두 번째로는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뒤바뀐 경우, 다시 말하면 도치를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1의 3, 바로 주어가 좀 긴 경우, 부정사구, 동명사구 또는 명사절, 이 모두가 단수 취급하는 수일치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부분 표현이 나타나고 뒤에 오브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올 때 그 명사의 수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어와 한 페이지가 더 지나가 버렸네요. 자, 상관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가 오면, 다시 말하면 상관 접속사 6가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주어, 그래서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타, 이거는 이제 공인시험이라든지 내신시험이라든지 다양한 기타의 경우에 수일치가 이렇게 대명사의 수일치라든지 관계사절에 그죠? 동사의 수를 선행사가 결정한다든지 하는 기타 수일치 내용으로 총 6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가지 파트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뒤에는 이제 리뷰 테스트가 있어서요, 이 단원에서 공부했던, 학습했던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을 문제를 풀면서 Review and Practice Test, 이것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Actual Test라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지문으로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 책에 6월, 9월 학평과 수능 기출 문제를 위주로 수록을 해놔서 1번은 2012 수능부터 시작해서 2011,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과거 년도에 2010, 2008 그렇게 대부분 다 수능 기출 위주로 해서요. 어센틱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꼭 봐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한 단원에 이렇게 8문항씩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요것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각 단원에 정답 및 해설을 수록을 해놓았으니까 인쇄를 하셔서 혹은 제본 교재를 구매하셔서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PDF 파일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행할 교재는 한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대치동 핵심 어법 파이널에 오늘은 챕터 1의 파트 1, 첫 번째 수일치에서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요, 2008년도 수능에 기출되었던 지문인데요. But, 하지만, persons,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하고요. who 해서 관계사절이죠.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친구들은 who부터 이렇게 대괄호로 묶었을 겁니다. Who are daring, 가감한,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aking a wholehearted stand, 진심 어린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해서 for truth, 여기까지죠. 진실에 대해서, 바로 진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과감한 사람들은, 자, 주어는 첫 번째 나온 명사 persons가 되겠고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of는 이제 빈도 부사죠. 그리고 일반 동사 나올 자리에 복수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 동사 achieve가 되겠습니다. 복수 동사인 achieve를 정답으로 하셨다면 아주 잘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찾기 문제였던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렇게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느냐. 다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길게 있으니까 그것을 괄호로 이렇게 솎아낼 줄 아느냐
라고 물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성취한다. 뭐를요? 목적어가 나오죠? result, 결과들을. 관계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번엔 result를 선행사로 하는 that surpass their expectations. surpass 그러면 이제 능가하다, 초과하다 이런 거죠. 그들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종종 성취한다. 자, 이렇게 예제가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ercise는요, 여러분이 직접 9개의 문항을 통해서 내가 수일치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풀었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asket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바구니는 근데 어떤 바구니죠? full of flowers, 꽃으로 가득한, 꽃들로 가득한 바구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요게 바로 형용사적 수식어구예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구가, 왜냐하면 형용사구가 하는 일이 뭐죠? 앞에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명사인 주어를 수식할 때 이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flowers, 네, full of flowers 앞에 basket 단수니까요. that is, which is 요 정도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무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꽃들로 가득한 요거를 이제 수식어구로 솎아낼 줄 알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가로는 절일 때 묶고요. 이렇게 구 같은 경우는 소가로로 묶습니다. 그래서 꽃들로 가득한 바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The basket이 단수죠. 네, 단수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is, 단수 동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is under the table 하니까 네, 탁자 밑에 있다, 테이블 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주격 보어가 쓰인 거죠. 됐습니까? 네, 이걸 뭐 주격 보어로 안 보고 그냥 부사로 봐서 있다를 완전한 자동사로 보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형용사 구가 있는 걸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이요. The articles. 이번에도 역시 명사가 맨 앞에 나왔죠.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들은 기사들인데 on word piece. 이번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나왔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타내는 구. 이걸 줄여서 전명구라고 하는데도 역시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으로 보시면 편안합니다. 이번엔 선행사가 복수니까요. that are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러한 기사들은 당연히 articles가 복수니까 were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아주 잘 선택하신 겁니다. written by him, 그에 의해서 쓰여졌다. 됐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용사 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구를 이루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도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요. The appropriate solution, 적절한 해결책, 또 해결책이라는 명사 나왔죠. 역시 주어입니다. 해결책이라는. 그런데 어떤 해결책이죠? To solve the problems,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앞에 soluti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은 단수 주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is가 되는 겁니다. is not struggle but understanding.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하는 것이다?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는 중요한 구문이 하나 쓰이는데요. not A, but B 구문입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은 struggle 하면 막 싸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볼게요. children 하고 시작되죠. 역시 명사 주어입니다. 그런데 living in town 그랬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living 뭘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현재 분사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죠.
그럼 현재 부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역시 또 뭐가 생략된 거다? 네, 간단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그렇군요. 형용사 구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거로 보면 편하군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복수니까요. 예, 복수에 맞는 don't know. 그래서 모른다. 뭐를 모른다? The pleasure of country life. 시골의 삶의,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바로 주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라 현재 분사구가 지금 쓰인 거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로 가보면요. student 역시 첫 번째 나온 명사 주어죠.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죠? told that 이하를 들은 학생들. An object is a dog's toy. 그 하나의 사물이, 그죠? 강아지의, 개의 장난감이다 라는 것을 들었던. 그래서 역시 과거 분사구가 이번에는 student를 수식하고 있죠. 네, 과거 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건 예외 없이 100%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that 과거로 해볼까요? 그냥 현재로 할까요? don't find니까요. 현재 시제에 맞춰서 that are tol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역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서 원래는 관계대명사 절이었던 게 현재 분사구처럼 과거 분사구도 역시 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가 개의 장난감이다 라는 것을 들었던 학생들은 역시 학생들이 복수니까요. Don't find it another use. 그것의 또 다른 용도를 찾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다섯 번째는 명사 뒤에 과거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역시 여기도 다 뭐가 생략된 거다? 현재 분사구나 과거 분사구에 그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그럼 알고 보면 다 관계대명사 절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영어는 이왕이면 축약해서 간략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people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죠? who, 또 관계사절이 나오네요. who eat fruit, peel, 이렇게 나오죠? 네, 과일 껍질을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니까요. 사람들이 복수죠. 그러면 당연히 복수동사 prefer 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하다라는 뜻이죠. 더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뭐를요? organic food. 네, 유기농 식품을 더 좋아한다. which. 그런데 그것이 which가 받는 선행사는요. 앞문장 전부를 선행사로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일 껍질 먹는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둘로 굳이 쪼개보자면 접속사와 대명사 it, 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북돋는 겁니다. encourages farmers, 농부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to use less pesticide. 살충제죠. pesticide는. 살충제를 덜 사용하도록 그렇게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사용된 것은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을 모르고 수능 지문을 파악하려고 하면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명사 뒤에서 관계대명사절을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좀 편안하게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7번은요. The Great Game. 그 훌륭한 게임이 있어요. Where? 이번엔 관계 부사 형태네요. There are multiple winners. 이렇게 나오죠. 여러 명의 승자들이 있는 여기까지가 관계사,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주어는요. The Great Game이 단수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훌륭한 게임이 is입니다. 바로 life. 네,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게임을 말하는 거군요. 이건 선생님이 명언에서 따온 건데요. 네, 보통 경기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다양한 승자들이 있는 그러한 위대한 경기는 다름 아닌 요 삶, 즉 인생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관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96년도 수능에 기출됐던, 그대로를 가져왔는데요. The fact라는 명사가 역시 등장하죠. 주어 맞습니다. 그래서 that someone is interested enough to give help to poor villagers 여기까지를 보시면은요. 또 often 왔죠. 여러분 아까 often 기억하십니까? 네, 예제에 있었던 often. 동사 앞에 붙는 요 빈도 부사가 동사의 위치를 어찌 보면 딱 알려주는 그러한 실마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관계사절이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여기 아까 that 같은 경우, who 같은 경우는 주격이면은 뒤가 주어 없이 동사가 곧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하는 게 그거고요. 그런데 이 that는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someone이 주어, is interested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뭐 할 만큼 충분히, 줄 만큼 충분히. 누구에게 뭐를 줘요? 도움을. 누구에게?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큼 충분히 관심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죠. 그걸 이끄는 that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해서요. 실제 주어는 the fact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그럼 the fact는 단수니까요. 수능에서는 요거를 work로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거였는데요. works, 단수 주어에 걸맞는 단수 동사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works wonders 하면은요, 기적을 낳는다. 네, 경이로운 것들을, 그죠? 기적을 낳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요, 바로 동격의 대절, 동격의 외덜절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외덜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수능 수준까지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뒤쪽에 아마 추가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The question, whether the judgment is accurate. 그래서 그 판단이 옳은지 정확한지 아닌지라는 의문이 이럴 때도 whether가 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교과 과정을 벗어난 거니까 일단 오늘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콤마와 콤마 사이에 동격 어구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the lady 했습니다. 문장의 주어고요. 그 숙녀는 one of the richest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생략됐어요? who is가 생략된 겁니다. 그 위에서는 다 that로 했는데 왜 여기 선생님 that 안 했을까요? 이렇게 계속적 용법인 상황에서는 that를 쓰지 않으니까요.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으로 봐도 무방하죠.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그 숙녀는 숙녀가 단수니까요. enjoys 씁니다. 즐긴다. helping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을.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도 수능어법 기출인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poor people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를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동격의 어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9개를 풀어보셨다면 그 뒤에 그 예제에 없었던 추가 예문들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요것과 비슷한 것을.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대표 예제 중심으로 설명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허용이 되면 그 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혼자서 하기에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지 뒤에 가서 해설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의문, 즉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의 일치에서 주어와 동사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파트에서 part 2죠. 수일치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의 경우를 몇 가지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공식처럼 이렇게 달아놨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 중에 part 1, 바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